11번째 물건입니다. 서산시 지곡면에 근린 주택으로 나왔는데 이거는 다가구라고 그러나요? 네, 우리 세를 줄 수 있는. 제가 그 거제도에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이 봤더니 34%까지 떨어졌는데도 누가 낙찰 받지 않은 거 보고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거제도가 그만큼 그 인구가 그렇게도 안 늘어나더구나. 배는 수주를 했는데도 일할 사람이 없대요. 네. 그러니까 일할 사람이 들어야지 뭐. 아니 제가 이제 중동에서 있을 때에 그 내가 중동에 있을 때 이제 그 필립 홀스만이라는 그 독일의 회사에서 내가 근무를 하면서 한국인들 기능직을 데려다가 이제 같이 그 일을 하고 내가 이제 일을 시키면서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용접을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용접을 잘하는 사람을 뽑고서 시험을 보겠다고 나보고 들고 와서 시험 보게끔 하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 15명 정도를 데리고 가서 용접 기술을 이제 시험을 봤거든요. 근데 시험 문제가 그 독일에서 필리포스면서 내는 게 뭐냐면 쇠하고 쇠하고를 2cm를 띄워두고 2cm를 용접봉으로 누벼가지고 2cm를 다 채우는 거야. 그리고 엑스레이를 투시해서 그 공기가 그 구멍이 없어야 되는 거야. 15명을 가지고 시험을 봐서 체크를 했는데 합격한 애들이 6명인데 그 6명 출신은 전부 다 그 거제도 조선소 출신 애들만 합격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떨어지더라. 그러니까 그 조선소에서 근무하는 그 용접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용접 기술에서 최고의 기술자들이었다 그런 거지. 근데 지금 그쪽으로 이제 임금이 싸다 보니까 안 온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제도에 나가 그렇게 떨어진 거 보고 참 안타까운데 이게 서산은 그렇지 않거든요. 여기 보면 49%까지 떨어졌더라고. 9억짜리가 4억 7,600까지 떨어지는 건데 이제 보면 저당이 4억 6,800이 돼가지고 이미 경매가 지금 청구를 얼마나 하면 3억 9,100만 원을 했죠. 네. 3억 9,100만 원을 했다는 얘기는 1년 전에 경매를 청구했을 때 3억 9천이니까 지금은 한 4억 얼마가 넘었겠죠. 근데 4억 7,600이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설정을 하고 청구를 한 건데 여기서 설정을 할 때에 방빼기를 하고 하죠. 방빼기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 감정가의 한 60%를 가지고 보고선 거기에 맞춰서 설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지금 낙찰 가격이 보면 4억 7,600까지 떨어졌다는 얘기는 거의 뭐 보면 3억 9천 4억이 되니까 한 은행에서 받아갈 돈하고 한 3, 4천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보면 상당히 많이 떨어진 걸로 보는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여기 보면 그 빈집이 하나도 없이 전부 다를 이렇게 채워져 있고 오게끔 되면은 임차 보증금이 2억 2,500에 월세가 140만 원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낙찰을 받는 게 4억 7,600이다 그러면은 이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은 절대 올려서 쓰는 시기가 아닙니다. 그냥 최저 가격에 2, 300만 원 정도만 그냥 써서 우리가 낙찰 받게 되면 4억 7,600이면 4억 7,900 정도 말사에 4억 8천 정도 써가지고 보면 2억 2,500이 월세 들어온다 그러면 이 낙찰 금액에 제가 보기에는 한 반 정도는 이게 뭐 보면은 박배기를 하기 때문에 반 정도는 정말 한 2억 정도는 대출해 줄 거거든요. 그러면 이 월세를 받는 것으로 대출 아무리 이제 올라갔어도 갖고도 제가 보기에는 돈이 된다고 봐요. 그리고 여기 보시게끔 되면 보면 4천 그러니까 월세를 받는 거는 300에 30 보면은 여기 보면 300에 40, 400에 40,
500에 30,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인가만 이렇게 만들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전세를 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13개 중에서 한 8개 정도를 지금 월세로 준다 그러면은 대출 은행 이자 비싸도 주고도 남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라면은 한번 할만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교수님 그럼 4,000씩 주던 사람은 다 쫓겨나요? 딱 좀. 그렇죠. 근데 이제 소액 임차인이기 때문에 소액 임차인에 대한 임대 보증금 뭐 1,000몇백만 원 이런 정도는 배당으로 이제 받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은행에서 대출해 줄 때 그 소액 임차인 금액만큼 전부 다 빼고서는 대출해 주거든요. 그 방백이라고 한다는데 우리가 이제 낙찰을 받았어도 4억의 낙찰을 받았어도 4억의 낙찰을 받은 것 중에서 그걸 갖고 80%라는 게 아니라 방빼기 하고 거기에 80%를 같이 대출해 주니까 4억 5천에 낙찰 받아도 이거 대출 받는 거 한 2억 정도밖에 대출 못 받을 거예요. 이렇게 다세대가 이렇게 근처에 이렇게 있고 보면 이렇게 상가 같은 것도 있고 여기 보면 1층에 이렇게 사무실을 쓸 수 있는 공간도 따로 또 있더라고요. 이렇게 주차 공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옆에 이렇게 그렇죠? 사무실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죠. 원래 이런 경우에는 1층에 삐로티가 있어가지고 전부 다 주차 공간만 있는데 여기 옆에 이렇게 보면 장사하든지 사무실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 내가 보기에는 좋더라고요. 주차장이 이렇게 이쪽에 이렇게 있는 걸로 만들어져요. 위치도 서단시청에서부터 6.27km, 그러니까 직선 거리로다 보니까 한 10km에서 12km다 보니까 이것도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갈 수 있는 서단시청과 그런 정도의 위치로 보면 됩니다. 12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중구 신당동의 대지만 매각입니다. 감정 가격이 6억 4,800인데 건물을 매각 제외한 가격으로 해서 시약은 4억 5,300에 시작해서 지금 3억 6,200까지 떨어진 겁니다. 여기서 보면 감정평가사가 뭐라고 했냐면은 현재 있는 건물과 건축물 관리하는 건물이 다르고 몇 년 전에 집 주인이 예전의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진 것으로 판단함 이런 식으로 해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설정이 없는 건물에 설정이 된 거죠. 허물고 새로 진 건데 옛날 건물에 설정이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건물 매각 제외 이렇게 나온 건데 이런 경우도 법정 이상권 인정이 됩니다.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있기 때문에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보면 56%까지 떨어진 거거든요. 자, 보시게끔 되면 이것이 여기 보면 신당동이죠. 김명옥이 이제 47년생이 이제 살고 있고 요 땅이거든요. 이렇게 되는데 제시의 건물 이렇게 있고 항공사진을 보면 요 땅이고 요 앞에는 이제 다세대고 자동차는 여기까지 다니고 여기 땅까지는 자동차가 못 오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걸어서 가야 되는 이게 여기서 요 앞에 있는 건물까지는 자동차가 다니는 길이고 요 뒤 건물이기 때문에 자동차가 못 다니는 건물 동네예요. 근데 지목이 대지고 1중 일반 주거지역, 2중 일반 주거지역이죠. 그러니까 노란색이 짙은 것이 2중 일반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보니까 2중 일반 주거지역이 조금 더 많죠. 근데 뭐 2중 일반 주거지역은 저거나 상관없는 게 여기 보면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죠. 2019년도에. 그러니까 여기가 재개발을 한다고 3년 전에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게 재개발이 제대로 되려면 한 6, 7년은 남았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보면.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 그 신당동이라는 걸 원래 이렇게 좋은 동네인 거는 맞죠? 그럼 우리는 낙찰 받았죠? 낙찰 받고 사실은 얘가 재개발되니까 재개발될 때까지 좀 활성화될 때가 좀 기다려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땅을 낙찰 받았죠? 땅을 낙찰 받았으니까 건물 사람 보고 너 건물 철거하고 나가고 철거할 때까지 지어달라고 청구할 수 있죠. 예. 건물 주인이 건물을 바로 포기하고 알았어 그러면 건물 넣어줄게 그러고 갈 것 같아요. 지려내고 버틸 것 같아요. 왜 지려내고 버티죠? 딱지가 있으니까.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땅 사놓고 땅도 평수가 이게 넓기 때문에 땅만 가지고도 이게 나오거든요. 입주권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우리는 지려받아가면서 기다리면 되는 거다. 이러니. 그럼 감정가를 가지고 지금 4% 5%라고 하면 우리는 얼마나 하면 아까 감정가격이 얼마 있었죠? 6억이었죠? 6억에 대해서 4%를 받는 거예요. 지려받으면서. 그러면서 어쩐다?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월세 받으면서 딱지 받으면 받는 거고 나중에 누가 뭐 산다 그러면 다시 어떡하? 팔면 되는 거고. 정비구역 지정될 당시에 지금 땅 주인하고 건물 주인이 똑같았잖아요. 그렇죠? 똑같았는데 지금 건물만 주인이 그대로고 땅이 지금 나와버리면 지금 소유권이 분할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땅이 안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죠. 두 개를 합쳐서 하나만 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예.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한 것이 지금 노무현 정부에서 쪼개기 금지됐었죠. 예. 그래서 다가구를 다 제대로 쪼개서 입주권 만드는 건 못하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고 해도 우리 땅 주인으로서는 이건 지려받으면서 버티기 때문에 아쉬운 문제가 한 개도 없다는 거죠. 한 60% 받고 그냥 기다리면 되지. 그렇죠. 그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재개발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거 갖고 있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그런데 나중에 뭐 보면 재개발된다 그러면 뭐 그러면 저기 딱지 나오면 그럼 알았어 그럼 나오면 그 니하고 나하고 같이 딱지 나온 거 반은 안 주냐? 건물 주냐고. 그래도 되는 거니까. 지료 안 되면 매도 청구하면 되고. 지가 청구 안 하면 건물 이제 공유집은 경매 집을 넣는 거고. 치료도 제법 되잖아요. 네? 치료도 제법 한 2천만 원 넘게 나올 것 같아요. 꽤 많이 나오죠. 이거 보면 년 저기 뭐야 4%라면 60이면은 그래 협상을 해야 되잖아요. 5%하지 6%하지. 아니 그거는 이제 저기 뭐야 그 내가 그거는 소송을 집어넣으면은 판사님이 감정사로 의뢰를 하는데 얼마 전까지는 한 3.5% 이렇게 했는데 지금 금리가 올라가서 4%에서 5%까지도 간다 이런 얘기야. 지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거는 그런 식으로 진짜 가치가 있지 않냐 하는 거죠. 집을 가져오면 딱지는 100%. 다만 여기 집이 요 밑에는 자동차가 다니는 곳인데 여기는 지금 자동차가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쓸 게 아니고 여기 집주인이 지료를 내면서 우리는 투자를 하는 거니까 저는 괜찮다고 빨간 봐요. 건물이에요? 요건 뭐예요? 요거. 여기서 보면 이쪽이죠. 여기 좀 있으면 우리 이제 지역별로 협력 이제 공인중개사가 이렇게 쭉 있는데 이 근처에 이제 땅이나 집이 나온 거면 이쪽 공인중개사하고 전화를 해서 협상을 하면은 아마 그 뭐 내가 가보지 못하면 이게 저 한번 가봐달라고 부탁하면 가보고 그 내용이 어떻고 가격은 어느 정도 된다 이런 거 정보를 줄 수 있게끔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물건을 고를 때마다 이 그 공인중개사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아직도 저는 공인중개사를 한 대여섯 분만 더 모집을 해서 전국에 웬만한 데는
있어서 이렇게 협조를 받을 수 있으면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지금 여기 현재 없는 공인중개사를 포항이나 청주, 충주, 부여 뭐 이런 쪽에 지금 그다음에 여주, 이천 뭐 이런 쪽에 강화도 이런 쪽에 협력 공인중개사를 좀 더욱 모셨으면 하는 거죠. 13번째 물건입니다. 이 13번째 물건도 저희가 강력하게 추천하는 건데 이것은 치고 빠지는 물건이 아니고 조금 연세 드신 분이 연금과 월세를 받기 아주 좋은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산군 삽교읍의 토지인데 49%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린시설이 있고 임야가 있습니다. 전이 있고 대지가 있고 된 건데 이 보면 일종 근린생활시설로 나와 있죠. 보면 5억 7천짜리가 지금 2억 7천9백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보시게끔 되면 대지, 임야, 대지, 임야, 임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끝에 전이 한 필지가 있죠. 이 전이 40.2평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지목이 전이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기약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됩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된 땅이에요. 빨갛게 칠한 땅이고 옆에 하얗게 칠한 땅 2개 있죠. 네. 이렇게 된 것은 뭐냐면 이게 봤더니 감정평가사가 요거 빨간 거 한 거 감정 따로 했고 요거를 따로 했더라고요. 감정이 2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 2개를 지금 합쳐서 다 경매로 나오는데 14-7이고 14-27-1인데 27-1 이것이 뭐예요? 전이기 때문에 여기에 농지증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자 보십시오. 이것이 여기 보면 이 제일 큰 것이 이게 뭐냐면 임야예요. 임야인데 현황을 전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가 보기에는 건축물 관리장이 없습니다. 없는데 여기는 창고로 쓰고 있고 여기는 개인주택으로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근린생활시설로 창고로 지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까 근린시설 창고로 지어진 것이 지금 아까 나왔던 것입니다. 이게. 자, 보시게끔 나온 항공사진 보시겠습니다. 항공사진 보면 여기가 뭐야? 마당으로 쓰고 있고 여기가 전이고 여기가 지금 제가 보면 주택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가 임야라고 그랬죠. 여기 뭐야?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지목이 임야로 돼 있죠. 계획관리지역인데 중보전 산지로 돼 있죠. 그러니까 지목이 임야라고 돼 있다도 중보전 산지로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이다 보니까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규제받는 건 없는 땅입니다. 덕산이 온천이 있고 여기 삽계 있고 충남 도청이 있는 곳이 이곳입니다. 보면 창고인데 중앙 식육 부산물 뭐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해서 창고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냉장 창고가 뭐 냉동 창고로 쓰고 있는 게 아닌가 봐요. 지금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 옆에 임야로 돼 있죠. 임야로 돼 있고 저 끝에 보게끔 되면 이렇게 창고가 나 있고 주택으로 쓰고 있죠. 이쪽에서 보면 정문 쪽에서 보게끔 되면 아까 그게 뭐야? 그 냉장 창고라는 게 여기 있고 여기 창고가 있고 여기 뭐야? 주택으로 있는데 매각 제외 요 창고와 요 주택은 건물 매각 제외로 돼 있는 겁니다. 건축법 과정이 없어요. 그리고 요 앞에가 대지고 요 앞에 요만큼이 전으로 돼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항공사진 보면 요쪽에 보게끔 되면 지금 뭐야?
이 사람 여기는 일반 농사를 짓고 여기는 매각에 포함되어 있는 소나무고 호담을 심어놨다고 이제 했고, 요건 매각되는 창고고, 요건 매각 제외된 창고하고 주택입니다. 정확히 이해 가셨죠? 이제 우리가 사는 물건이 뭐라는 거를 이해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지목이 지금 49%까지 떨어졌죠. 예. 감정가를 임야를 했죠. 임야를 가지고 제가 이거 항공사진을 봤더니 10년 전 이전서부터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었던 땅이에요. 그러면 전화도 변경. 아니 저는 나이 드신 분이 이걸 사라 이런 얘기는, 이거를 사서 이 임야를 지목을 전으로 바꾸세요. 전으로 바꿔가지고 농지연금을 신청하게끔 되면 감정가에 지금 49%인데 이제 50%에다 이제 그 원 가격을 환산하고, 원 가격에서 그것이 임야의 가격이 농지 가격으로 올라가게끔 되죠. 예. 그렇게 해서 이런 농지연금을 신청하고, 요거는 창고죠. 냉동 창고죠. 냉동 창고 빌려주면서 50만 원에서 100만 원 또 받죠. 땅을 이건 빌려주고. 그리고 사놓고 우리가 지금 농지연금을 신청하려고 그러면 그곳에서 거주해야 되죠. 예. 이쪽이 여기 집에다가 든다? 전입신고 해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농사를 지면서 농사 지면서 연금 받으면서 창고 임대 줘서 임대를 받으면서 제가 보기에는 최고야. 하사장님 어때요? 요즘 임야를 전으로 전환하는데 돈 많이 다. 임야를 전으로 바꾸는 데는 돈 한 개도 안 들어가고, 한강사진을 가지고 이 지목이 임야로 됐는데 옛날서부터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지역가에 가서 이렇게 지목을 농지로 바꿔주십시오 그러면 안 된다고 하지 않고 그냥 바꿔줘요. 지금 저 농지증을 받으면 안 받아도 되지 않을까? 아니 농지증 요 앞에 맨 앞에 있는 것이 농지증이 발급받아야 되는데, 현황은 아니잖아요. 현황은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그 원상복구 조건으로 해가지고 그 40평 정도이기 때문에 이 큰 건물의 농지는 지금 40평밖에 안 되니까 그거 갖고 시비 걸어서 안 해주진 않는다. 아, 원상복구 조건으로 하십시오 이렇게 한다는 얘기면, 원상복구 조건이라는 얘기는 농사를 지려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고 있는 대로 지목 변경을 신청하는 거예요. 지목 대지, 농지장 부담금 돼. 이 앞에 있는 그 대지를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지증을 뗄 때 원상복구 조건이라는 것은 건물을 허물어라, 건물이 있으니까 허물어라, 그 허무는 것도 원상복구 조건이지만은, 원상복구라는 얘기는 원래대로 농지를 만들어라는 얘기라기보다는 농지법에 어긋나지 않게끔 만들어라가 원상복구의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상복구의 의미. 예전에 제가 이제 그 집이 있는 걸 낙찰을 받았는데 원상복구 조건으로 낙찰을 받았거든요. 낙찰 받았더니 거기에 이제 건물 주인한테다 소송을 하는 동안에 왜 원상복구 안 하느냐고. 그래서 내가 이 소송을 하고 있다 했더니 알았다 그러면 기다리겠다고 했더니 소송이 끝났더니 그 농지증 담당자가 보고 왔다 그러더라고. 나를 보고 한번 보자 그러더라고. 갔더니 내가 가서 보니까 집이 참 좋더만요. 그거 허물이 아깝던데 제가 용인구 구청 담당자한테다가 얘기를 해놨으니까 가서 양성화 시키십시오. 양성화 해주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원상복구라는 것이 그때 아는 거예요. 그 담당자가 가르쳐줬어. 양성화 시키십시오. 네. 그러니까 허무는 것이 원상복구가 아니라 농지법에 어긋나지 않게끔 하십시오가 원상복구. 그럼 공무원이 잘 없던데. 잘 없죠. 만 다시. 정말 없어요. 안 된다고 거의. 아니면 새로 다 다른 거 가서 3년 걸린. 14번째입니다. 이거 저기 14번째 물건은
제가 제주도에서 지목이 전이 34%까지 떨어진 거 처음 봅니다. 지금 제주도에서는 농지를 이런 거를 농지증을 떼려면은 제주도에서 거주하고 있지 않으면은 농지증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개인 못 띱니다. 그러면 농업법인이 떼야 되는데 농업법인이 지사가 제주도에 없으면 안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땅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런 여건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별로 없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진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공투를 해서 제주도에 지금 농지를 하나 낙찰받았잖아요. 농지를 낙찰을 받은 것을 우리 이성희 사장님이 전입신고했죠. 그다음에 우리 저기 뭐야 거기에 있는 그 강사장한테 얘기했고 지사 글로 만들어서 주소 얼른 만들어 놨죠. 그러니까 제주도에 있는 분들이 우리 수강생들이 가 있고 하는 분들이 협조가 돼가지고 지금 뭐야 농업 경영체까지 다 만들어서 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법인으로 이제 이거 설 수가 있습니다. 이성희 사장님도 설 수가 있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그 준비가 안 돼가지고 지금 농지위원이 심사를 할 때 주민등록이 전입이 안 돼 있다든지 법인이 농업 경영체를 갖고 있어야 되고 경영체가 갖고 있으면서 뭐야 저기 뭐야 지사가 제주도에 없으면 농지증을 안 해주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저기 누구야 박사장님이 이거 법인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제주도에 지사를 등록을 해야지 살 수 있어요. 아무데나 주소를 하나 얘기해서 그 법인 등기부등본에 제주도 지사 어디 있다고 딱 올려놓아야지 통과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돼서 지금 농지위원들이 심사를 하기 때문에 이게 34%까지 떨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이게 떨어질 땅이 아닙니다. 6억 9천이면 약 7억짜리가 2억 한 4천까지 떨어졌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떨어진 거죠. 34%. 저는 우리 그 저기 뭐야 우리가 돈이 좀 있다 그러면은 이거를 사서 관광농원으로 만들고 싶거든요. 제주도에 이 관광농원을 제주도에 관광농원을 만들어서 거기다 숙소를 만들어 놓고 뭐 한 달 살기씩 빌려준다고 하는 걸로 해서 집을 한 몇 채를 지어놓고 거기 가수나무 좀 심고 하게끔 되면 상당한 수익이 생길 수 있는 땅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공투 모진 자금이 그렇게 이거를 다 살 정도로 이제 넉넉하지 못해가지고 욕심은 나지만은 이거 좀 아깝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이게 두 필지인데 이 물건은 1번, 2번으로 나왔는데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이것이 뭐야? 집 도로까지 여기 있는 도로를 잘라서 이렇게 해서 한 필지 이렇게 해서 한 필지.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두 개를 물건만 1번, 2번을 다 사서 만들면 한 2,500평 되다 보니까 이거 개발해서 팔면 상당한 돈이 되겠더라고요. 한 5억 가지고 사서 한 1억만 들이면 제가 보기에는 15억짜리를 만들겠더라고요. 조금 이렇게 있는데 이게 두 개 다 샀으면 좋겠어요. 이게 누구는 이제 같이 사면은 같이 개발을 해가지고 이제 같이 팔으면 그러면 될 수 있지. 이거는 제가 보기엔 한 3, 4년, 4, 5년 정도를 만들어서 관광농원 허가를 받아가지고 집 한 몇 채를 지어놓고 그 한 달 살기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빌려주는 집 만들어놓고 음식점 같은 것도 하나 만들어서 관광으로 그리고 이 저기 보면 관광농원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금을 지원을 해줘요. 대출을 해줘요. 허가를 제대로 받기만 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걸 받아서 분위기만 만들어 놓고 한 3, 4년, 4, 5년 후에 이 건강농을 만들어서 수익이 딱 어느 정도만 올릴 수 있겠다 그러면 금방 한 14억 정도에 파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을 거로 저는 판단합니다. 좀 그런 땅이에요. 제가 보기엔 딱 좋은 땅이. 그리고 원래 이 제주도 땅에는 보면은 산소가 많거든요. 여기 보면 산소 있고, 여기 산소 있고, 여기 산소 있죠. 그럼 이 땅에는 산소가 많을 것 같은데도 물건 1번, 2번 다 합쳐봐야 딱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그런 것도 없는 땅입니다. 여기 보면 위치에서 차기도 바로 위쪽이고 바닷가하고도 한 1점 몇 킬로밖에 안 되다 보니까 조금만 높으면 이게 조만큼도 있어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높게 만들어. 이렇게 진입도로가 있고 이렇게 지금 현재 농사를 짓고 있고 이렇게 보면 오른쪽에 하나 왼쪽에 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데입니다. 열다섯 번째 물건입니다. 여기 보면은 49%까지 떨어졌는데 이거는 49%로 떨어진 걸로 보지 마시고 70% 정도만 떨어진 걸로 보시면 맞습니다. 여기 보면 과선이죠. 이것도 농지증이 필요합니다. 농지증이 필요한데 2억 4,600이 1억 2,800이 떨어졌는데 99평이 약 100평인데 100평을 2억 4,600에 감정했다는 얘기는 감정을 높게 했다는 뜻인데 왜 그러면 이중 일반 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감정이 높아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감정이 높겠다는 얘기는 제대로 했는 건데 여기서 보시게끔 되면 이게 과손인데 이중 일반 주거 지역이죠. 이중 일반 주거 지역은 농지증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중 일반 주거 지역인데 제가 얘기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땅이 100평이죠. 이중 일반 주거 지역하고 계획관리 지역하고 차이가 뭐예요? 건폐율과 용적률이죠. 근데 여기다가 내가 빌딩을 줘야 돼, 단독주택을 줘야 돼. 그러면 계획관리 지역이나 이종 일반 주거지역이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종 일반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농지증 안 띈다는 것 말고는 똑같기 때문에 내가 똑같은 땅 사가지고 집을 짓는다 그러면은 계획관리 지역은 싸거든요. 7, 80만 원 가면 그걸 사서 집 짓지 뭐 하려고 주택을 짓는데 이종 일반 주거지역을 사서 뭐 앞뒤가 뭐 각인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어서 뭐 집 가운데 있어서 뭐 그런 상업적인 위치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종 일반 주거지역을 하더라도 그만큼 득을 못 보기 때문에 이거는 19%까지 떨어진 걸로 보면 안 되고 70% 정도만 떨어진 걸로 봐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단 이종 일반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제주도는 농지증은 필요 없이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점이죠. 이렇게 된 땅입니다. 용도 지역은 2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여기 이렇게 동네가 있기 때문에 여기 집을 지었지 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무슨 다세대를 짓는다든가 뭐 그럴 수 있는 곳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뭐 펜션으로 식으로 해서 다가구를 짓는다든가 했을 때는 좀 더 유리할 수는 있겠죠. 뭐. 아무래도 2종 일반 주거 지역이다 보니까. 이렇게 저기 뭐야 감귤나무가 심어져 있는 곳입니다.